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만큼 딜레마와 그리고 패러독스의 도시가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 앤드 패러독스 시티예요. 딜레마는 뭐고 패러독스는 뭐냐?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궁지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 패러독스는 모순을 말합니다. 굉장히 모순이 돼요. 맞지를 않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모순에 관한 단적인 얘기가 바로 행정수도라는 단어입니다. 행정수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도면 수도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옮겨왔으면 그게 수도가 되는 거지. 수도 따로 있고 행정수도 따로 있을 수가 있는가? 에서부터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작가신 김한재 위원장님을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특별 신행정 추진위원장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그때 제가 김한재 위원장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별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말이 행정수도라는 단어예요. 행정수도가 뭡니까예요. 행정수도가 있으면 그럼 경제수도도 있고 문화수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냐. 서울이 수도라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는 뭐가 다른 거냐. 결국 김한재 위원장이 그때 실토하기를 수도가 행정수도다. 행정수도 이꼴 수도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세종시의 신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솔직히 실토했죠. 천도하는 것이다. 수도인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은 그대로 무슨 수도고 여기는 행정수도다.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돼. 이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바로 그 당시 행정대학원 그 최상철 교수나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쪽에서 그렇다면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는 천도 문제를 법 하나 갖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면 위헌 제소를 한 것이고 그 위헌 판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죠.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행정중심법값도시가 된 건데 우선 이거부터가 벌써 모순이에요. 이런 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딜레마와 패러독스에 계속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 왜 만들었느냐. 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갔더라면 그것도 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신행정수도가 뭐냐라는 거죠. 신이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구행정수도는 있었습니까? 그 말도 모순이고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모순의 그 용어들을 썼던 건데 세종시를 그 당시에 만들려고 할 때 신행정수도라는 말을 썼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를 설치한다고 했고 그 임시행정수도는 잘 생각해보면 그건 모순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될 때까지 서울은 수도이지만 수도를 떠나서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어서 북한으로부터 장사정포 40km에 있는 장사정포의 공격을 피하는 수도를 만들겠다. 근데 그 수도는 당시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그걸 백지계획이라고 했죠. 그 백지계획이라고 한 뜻은 뭐 백지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유수한 최고의 학자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관여 안 할 테니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가들이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봐라. 백지에 의해서 만들어봐라. 이제까지 선입견이나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말고 만들어봐라. 그래서 백지계획이에요. 근데 나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백지화됐다 해서 백지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액수로 제가 기억해,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액수로 15조 정도였나요? 라는 걸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환산해 봤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약 50조에 해당하는 액수를 쏟아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죠? 22조입니다. 그러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 도시에 입지한 위치가 바로 연기군 장기면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동쪽으로 옮겨졌던 것 뿐이에요. 그 임시행정 수도가 결국 신행정 수도라는 말로 이렇게 환치된 거 아닌가, 김병준 교수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행정 수도라는 말이 임시자가 들어간 말이 되지만 임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가 행정 수도 아닌 수도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세종시를 그 신의 행정 수도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이었어요. 오늘은 우선 세종시 설치 목적과 주요 특성 그리고 법적 지위 지휘학과 앞으로 이렇게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종시 설치 목적은 그 당시에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지금 더 밀집돼 있습니다. 더 밀집돼 있어요. 우리가 11%, 13%에 해당하죠. 11.3%죠. 그 당시에도 10%에 가깝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세종으로 옮겼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국가 균형이나 지방 분권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테스트 베드 시티였습니다. 세종시만큼만은 뭔가 규제라든가 아니면 자치 계층 문제라든가 자치 제도 문제를 시험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겠다라는 테스트 베드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지역은 세종시, 도지역은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발을 한 것이죠. 제주도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도시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종시는 지방 분권의 뜻이 컸고 플러스 테스트베드 시티, 제주도는 지방 분권이라기보다는 경쟁력 강화, 국가의 경쟁력 강화 플러스 새로운 테스트베드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제도라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국이 이계층 제도 아니겠습니까? 시군구라는 기초가 있고 그리고 시도라는 광역이 있는데 세종시와 제주도만 그걸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그 통합된 단계층의 시도를 만드는데 규모로서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제주도는 인구가 한 60만, 지금 66만입니다만 60만 정도 도에서 제주도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군을 없애서 그 당시는 4개 시군이었어요. 서귀포, 제주, 남재군, 북제주군. 그래서 4개 시도였지만 지금 이제 2개 시도 통합이 돼서 2개 시의 행정시로 이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주시는 시군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자치제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해보자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시만을 놓고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행정 수도로서 도시 자족 기능, 도농방생 이런 게 하나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스마트 도시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 도시보다는 테스트 베드 시티가 더 컸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자. 자치 제도 그리고 자치 운영에 관한 실험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 테스트 베드라는 시티가 지금 없어지고 그저 자율자동차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아주 자그마한 의미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그 대신 자율자동차니 로봇이니 들어오시는 스마트 시티로 지금 이렇게 변모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시를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그 큰 목적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플러스 자치 제도의 테스트베드 시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종시를 설계를 할 때 국제 공모를 했죠. 국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국제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사람이 당첨이 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세종시의 도시 설계가 우리나라 여타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거는 첫째가 뭐냐면 대개 우리나라, 대개 아니라 거의 전부의 우리나라는 도심지에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층 빌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식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이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서버브죠. 어번이 있고 서버번이 있어서 외곽 지역에 택지와 녹지가 위치하는, 그게 바로 도시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세종시는 거꾸로 만든 거예요. 가운데 다운타운, 업무지구, 상업지구를 공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 그게 물경 60만 평이에요. 뉴욕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103만 평입니다. 시 전체의 규모로 보면 우리 세종시의 녹지 공간이 뉴욕의 녹지 공간의 비율로서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종시를 어떤 구상으로 만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모든 도시는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로 도로가 나 있어요. 뭐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로로 나 있는 도로, 세로로 나 있는 도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뭐 미국에서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에비뉴, 블루바드. 그래서 에비뉴냐 그러면은 이게 가로로 가는 도시구나, 블루바드다 그러면 세로로 가는 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 표지판에 국제적인 규격으로 반드시 이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을 그 사우스 또는 이스트, 노스, 웨스트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길은 모르지만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시면 길은 몰라도 내가 북쪽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노스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만납니다. 세종시는 전혀 달라요. 환상형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환상형 도시라고 할 때 환자는 반지 환자예요. 그래서 쌍가락지 모양으로 외곽 순환도로 2개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없어요. 한참 달리다 보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세종시 길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비 없으면 여러분들 잘 못 찾을 거예요. 조치원에 간다고 북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환상형 도시의 특징이 멋진 것도 있지만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런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세종시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종시를 설계했던 그 설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종시를 정원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원도시의 개념이 스마트 도시와 함께 중요한 말하자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법적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으로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약을 했고 그걸 제정을 했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들이 위헌 제소를 해서 관습법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이 나서 그다음부터는 수도말을 못 쓰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수도라 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리고 중추도시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결정을 딱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다. 그런데 그 수도의 지위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걸 관습법법이라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표기가 헌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헌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제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옮기면 수도로 옮기는 것이거든. 근데 수도는 헌법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못 옮기고, 이걸 옮기려면 헌법을 바꿔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딜레마의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옮길래도 헌법을 바꿔야 옮길 수 있고, 헌법을 바꿔서 옮기자니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그렇다면 국회와 대통령실을 옮기기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 국회 분원을 만들겠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수도하고는 관계없는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에 지을 수 있는 근거를 행복도시건설법을 바꾸어서 해결을 했고, 국회의 본원은 서울에 2대, 분원을 만든 것은 바로 국회 규칙을 바꿔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2022년도 이후니까 뭐 그동안에 굉장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취임 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헌법이다를 떠나서 법률 개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법률로서 그거는 확정이 됐어요.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옮겼을 때 그럼 세종시는 뭐냐예요. 뭐냐예요. 그래 행정수도 된 겁니까? 안 됐어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니. 그럼 헌법을 바꿔서 나머지 그 대통령실 제1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완전히 옮기려면 지금 상황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또 모순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 모순이 언제 그러면 서울을 헌법에서 서울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냥 관념 속에서 관습적으로 서울은 수도요 이렇게만 했다는 것뿐이니, 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관념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법적으로 옮길 수 있게 됐으니 옮기자, 건립을 하자. 그럼 관념적으로 이것도 제2의 수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제2수도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쓰는 겁니다. 이번에 세종시 특례법 전면 개정할 때 우리 정화영 교수님이나 금연섭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제가 계속 되풀이했던 게 이거였을 겁니다. 행정수도라는 말 자체가 모순 덩어리니, 그러나 분원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온다면 제2수도라고 쓰는 말은 헌법에 부합하는 용어일 것이다. 근데 제2수도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습적으로 제가 행정수도 세종 해버리고 말자.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귀에 익숙해졌다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분명히 모순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학회 같은 발표에서는 그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서 2005년도에 수도라는 말을 이제 못 쓰니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말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애초에 신행정수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예정지역만 행정수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정지역만 우리가 구획을 정한 거예요. 그 예정지역에 인구 50만을 들이는 도시계획을 만든 겁니다. 아까 스페인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예정지역을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우리 영기군 조치원이라든가 또는 공주시 장기라든가 청원의 부강이라든가 그 청원이죠. 옛날에 청원군에서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특히 영기군의 잔여지역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노린자위만 다 빼놓고 우리는 껍데기가 되면 되겠냐. 우리도 세종특별자치로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엄청나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정지역 말고 잔여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포함하는 법을 만드는 게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법은 이거는 약칭이고 거기에 정확하게 보면 영기군, 뭐 청원군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식 명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관여를 하는데, 근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행복도시에서는 예정지역만 건설을 맡는데, 그럼 조치원 지역하고 나머지 영기 지역하고 그 부강으로 지금 와 있는 청원지역은 누가 할 거냐? 그건 행복도시의 관할이 아니에요.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세종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했다. 그거는 예정지역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조치원 지역이라든가 읍면 지역까지 포함하면 인구 50만을 넘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10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50만이 아니라 70만, 80만이라는 건 그쪽 그 인구를 거기다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행복도시 건설법에 있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도 모순이에요. 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에 보면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이렇게 한다 해놓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관한 명칭은 별도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별도 법률이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법이에요. 그런데 2법에서 바로 여기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시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법이고, 세종시라는 법이 만들어서 거기를 세종시로 한다 그랬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에 관한 법으로 바꿔줘야 옳은 거예요. 행복도시라는 말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명칭이 아닙니다. 개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종시를 보면 딜레마와 말하자면 패러독스가 섞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점인데, 이 복잡한 얘기를 뭐 시장이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박사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순은 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하나 다 까봐기려고 그래요.